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을 읽어보겠는데요. 치료 방법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환자분의 경우는 조기위암이지만 미분화형이므로 내시경 치료의 절대 적응증, 표준 적응증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확대 적응증이라고 하고요. 과거에는 표준 적응증을 확실히 지켰지만 지금은 절대 적응증을 벗어난 위암이라도 크기가 작고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아직 비용 부분은 본인이 조금 더 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나 내시경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고요. 절대 적응증의 내시경 치료 후 수술이 필요하다고 나오는 경우는 10에서 15%, 장기적인 재발률은 이소성 위암까지 포함해서 5% 수준인데 확대 적응증은 이보다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라고 제가 미리 써놓은 표준 포맷이거든요. 이걸 설명을 드렸고요. 내시경 시술을 시도할지 수술을 시행할지에 대해서 검사해보고 다음 주에 논의하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환자분께서는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cm 전후로 생각이 되었지만 저는 모호하게 답변하는 전략을 구했거든요. 제 답변을 그대로 써보았는데 반지세포암은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유명한 종류입니다. 현재 1cm 정도로 보이지만 내시경 절제술이나 수술을 하여 현미경으로 확인해 보면 1cm인 경우도 있고 2cm인 경우도 있고 3, 4cm 정도 크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1cm 전후라고 들었던 게 꼭 맞은 건 아니기 때문에 크기는 모호할 수밖에 없다. 표면 아래쪽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였고요. 기본 검사하고 의무 기록을 복사해서 잘 읽어보시도록 하고 일주일 후 외래를 해주고 저희 병원 현재 수술보다 내시경 절제술이 더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절제술을 예약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진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내시경 재검은 안 하고 있고요. 사진이 명료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내시경 재검을 하는데 최근에는 개업가에서 보내오시는 선생님들 사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대강 8, 90%는 내시경 재검을 하지 않고 ESD를 하고 있고요. 10에서 20% 정도는 아쉽게도 사진 퀄리티가 좋지 않아서 내시경 재검 후 ESD를 하고 있습니다. EUS는 생전 안 합니다. 그래서 외부 슬라이드를 잘 관찰해 보았는데요. 왼쪽 아랫부분에 이렇게 반지 모양의 시그널 링, 좀 투명해 보이는 부분이 있죠. 페일한 사이토플라즘을 보이고 핵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시그널 링 셀들이 모여 있었고요. 흥미롭게도 또 반대쪽 저쪽에도 시그널 링이 보였습니다. 헬리코박터 검사 및 시롤로지도 함께 나갔는데 헬리코박터는 포지티브, 펩시노젠 1은 87, 펩시노젠 1, 2 레이쇼는 1.9로 나와가지고요.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헬리코박터가 지금 24.9로 나왔는데 보통 포지티브 나오면 50 이상으로 나오는 게 보통인데 조금 낮게 나왔지만 그래도 포지티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펩시노젠 1, 2 레이쇼는 아트로피가 진행하면은 펩시노젠 1은 50에서 70 이하, 1, 2 레이쇼는 3 이하로 떨어지는 건 잘 알고 있으나 이렇게 두 가지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는 여전히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좀 더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ESD를 시행하였습니다. ESD는 스탠다드 방법으로 인디고카민을 뿌리고 마킹을 한 다음에 서컴프런셜 커팅, 서브코잘 다이섹션을 진행을 하였고요. 저는 ESD가 아주 빠른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늦은 사람도 아니거든요. 이 시술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한 27, 8분 정도, 26, 7분 정도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저희 병원에 저보다 훨씬 빠른 시술을 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면 한 15분 정도만 할 수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한 30분 정도 걸려서 천천히 했고요. 병소를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였는데 경계 판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인디고 카민을 뿌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불규칙한 부분을 확인하는 정도가 맥시멈이었고요. 마킹하고 커팅하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서 패솔로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행히 시그넷 링셀 카시노마 13mm 라미나 프로프리하고 리섹션 마진은 11mm, 7mm, 12mm, 18mm 그리고 림프 비너스 인베이전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시술 전에 예상했던 결과 중에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 라미나 프로프리에 국한돼 있고 크기는 13mm였고 리섹션 마진은 적절했기 때문에 환자분 아주 운이 좋게도 병이 1cm 정도로 추정했던 바로 그 정도에만 있고 더 병은 없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었고요. 패솔로지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로우 파워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금방 아실 수 있듯이 머스큘라리스 묘코사 위쪽에 진하게 보이는 동그라미들이 여러 개 보이지 않습니까? 림포이드 폴리클들이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이걸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암이 아닌 부분입니다. 암이 아닌 부위인데 왼쪽 아래쪽에 머스큘라리스 묘코자 바로 위쪽에 림포이드 셀이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 뭉쳐있는 림포이드 애그리게이션 가운데가 좀 더 사이토플라즘이 많은 세포가 보이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림포이드 폴리클이 머스큘라리스 묘코자 위쪽에 있었고요. 사이토플라즘이 거의 없는 림포사이트와 사이토플라즘이 많이 보이는 플라즈마 셀 그리고 에오지노필까지 이렇게 보이는 림포 플라즈마 셀 인필트레이션 위스 에오지노필 전형적인 헬리코박터 이제 감염 소견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 말고 절제 표면의 끝을 보면은 중간 위쪽에 보이는 시그널링 셀들이 많이 보이시죠? 시그널링 셀들이 잘 보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글랜드가 조금 깨지는 모양이었고요. 중간은 림포이드 애그리게이션 위쪽까지만 시그널링 셀이 있고 라미나 프로프리아의 하단 부분은 시그널링 셀 카시노마가 가 있지 않고 헬리코박터이한 림포이드 셀로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맨 오른쪽 끝까지 그러한 상황은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관찰하면 전형적인 사이토플라즘이 페일하고 한쪽 끝에 핵이 눌린 모양으로 보이는 전형적인 반지세포 모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에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미분화 조직형 위암이었으므로 매우 자세히 설명드리고 시술을 하였던 상황인데요. 외래에서 결과를 확인한 바 조기위암 완전 절제였고 반조세포암이었고 크기는 13mm고 점막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 정도 재발률은 5% 전후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5%는 오리지널 암의 리커와 메타크로노스 캔서의 리커를 포함한 퍼센트입니다. 이 정도 재발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 치료에 따른 이득, 재발률 감소, 이득과 손해, 수술이나 항암치료에 따른 위험성, 사망률, 삶의 질 저하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맨 아래쪽 보시면 인공궤양은 다 아물었는지, 잔류병소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 3개월 후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3년 동안은 6개월 간격으로 그 이후로는 1년 간격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가급적 첫 번째 검사는 꼭 본 병원에서 받아주고 그 이후로는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셔도 좋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리퍼백을 권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현재 내시경 대기가 많이 걸려있는 상황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진단서를 해드리고 있는데 진단서는 깔끔하게 위암에 대한 내시경 절제술 받은 분으로 최종 병리 결과 조기위암으로 나왔고 현재 투약 중이고 약 2개월 후 내시경 재검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 의무기록 참조 이렇게 쓰고 있고 며칠간 쉬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써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전부 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2개월 후에 추적 검사를 하였습니다.
병소가 붉은색으로 리니어하게 오발하게 잘 아물어 있고요. 스카가 돼 있고 그쪽 조직 검사와 헬리코박터를 하기 위해서 엔트룸과 미드바디에서 했던 부분 모두에서 헬리코박터가 나왔고요. 물론 헬리코박터가 나오지 않더라도 세로로지 결과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헬리코박터 결과가 있을 때 조직 결과가 있을 때 치료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환자분에게는 잘 아물었고 암 소견은 없는데 헬리코박터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주 재균 치료, 아목시실린, 클라리스로마이신, PPI 이렇게 하고 있고 유레아 브레스 테스트를 2달 후에 하는 걸로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직 검사는 내시경 할 때마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내시경 유관 소견에 특별한 게 없으면 조직 검사를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조직 검사는 매번 합니다. 네. 언제까지요? 3년, 5년, 영원히? 3년까지는 매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서 선생님도 저희 정책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이건 아직 우리 병원 여러 선생님들과 협의를 한 건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 병원 많은 선생님들은 5년까지는 조직 검사를 하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인데요. 협의가 어려워서 그냥 제가 혼자 정했습니다. 조기암 EMR ESD 후 3년까지는 추정 내시경마다 스카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3년 후부터는 필요할 때 한다라고 그냥 정해서 우리 펠로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보면 우리 펠로 선생님들은 내시경 유관 소견에 자신감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제가 정한 가이드라인보다 조직 검사를 좀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오히려 제가 직접 팔로우하는 환자들에서 조직 검사를 이것보다 적게 하는 그런 경향을 하고 있습니다. 선종 APC나 선종 EMR ESD를 했을 때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조직 검사를 잘 하지 말도록 저희가 권하고 있는 게 저희 가이드라인입니다.